앵클 풋파트의 교육을 맡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이 실질적인 발목, 발의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시작에 앞서서 치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 이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상단에 위치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실제로 앵클 스프레인으로 인해서 체중 부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다나지 부목을 착용하게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다나지 부목을 착용하는 목적은 이 보행하는 동안에 리가멘트와 텐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씌워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리가멘트와 텐던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 부목을 하는 기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게는 2, 3일, 길게는 30일 이상 착용하기도 한다. 자, 이 부목을 착용 이후에는 앵클 머슬과 조인트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이 관절에 대한 구축이 또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또한 머슬 사용 이전에 리가멘트와 텐던이 이 먼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앵클 움직임에 대한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스트 오프 이후에 앵클 풋의 치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하단의 첫 번째 그림부터 이 도시플렉션에 대한 움직임, 자, 그리고 관절에 대한 트랙션, 그리고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의 관절 가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을 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디스탈 피블라의 관절 가동, 그리고 앵클의 레티나큘럼의 근막 이완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이 조인트에 대한 접근, 움직임에 대한 접근, 근막에 대한 접근 순서는 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순서와 절차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목과 발의 해부학, 병리적 손상 및 기능 부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물리치료적 진단을 하고 발목과 발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발목 주변 조직의 응용 해부학과 병리적 접근, 보행과 자세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환에 대한 특수검사와 기능적인 접근을 하여서 임상 사례에 따른 실질적인 물리치료적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발목 관절과 발에 대한 필수 개념, 그리고 손상 및 기능 부전에 대한 평가, 과거력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비중은 치료에 대한 테크닉적인 부분들, 즉 목차 4번 항목이 많이 차지를 하지만 이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선 이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치료 테크닉을 다루기 위해서 좀 다소 지루하더라도 집중하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목 관절과 발에 대한 필수 개념에서 해부학, 뼈 관절, 인대 근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클 풋 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뼈의 이름들과 위치 다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앵클 풋에 대해서 팔페이션을 해보면은 그 부위에 대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와 관절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 실질적으로 뼈의 위치를 팔페이션하고 관절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케니우스 위쪽으로 탈루스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칼케니우스와 탈루스 앞쪽으로 큐보이드와 나비큘라, 그 인전면으로 큐네이폼, 이 큐네이폼 앞쪽으로 메타타잘과 팔랑지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은 앵클의 메디알 쪽의 옆면 모습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옆면에서의 각 구조물들 팔페이션 하면서
뼈들의 위치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 뼈들에 인접한 조인트들을 살펴보면은 이 탈루스와 피불라 티비아에서 탈로크랄 조인트 또는 앵클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칼케니우스와 탈루스에서 서브 타잘 조인트. 자, 칼케니우스와 탈루스 그리고 큐보이드 나비큘라에서 트랜스버스 타잘 조인트가 위치하고 요것을 쇼파르 조인트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큐보이드 큐네이폼에서 타소메타 타잘 조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타잘과 팔랑지아에서 메타타소 팔랑지아 조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에 존재하는 아치들을 살펴보면은 횡방향 트랜스버스 아치, 그리고 종방향 메디알 롱지투디널 아치, 그리고 레터럴 롱지투디널 아치. 자, 이렇게 아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메디알 롱지투디널 아치에는 플란타 칼케니오 나비큘라 리가멘트, 그리고 플란타 어포뉴로시스, 이 어포뉴로시스 안으로 롱 플란타 리가멘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치 형태, 뼈의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리가멘트와 어포뉴로시스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형되는 족궁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과 같이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패스 카부스라고 합니다. 이 카부스는 메타타잘 부위가 너무 강직되어서 이 플란타 플렉션이 되고 이로 인해서 발가락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메타타소 팔랑지아 조인트의 과도한 익스텐션과 인터 팔랑지아 조인트의 플렉션으로 인해서 발가락 모양이 변형이 되는 클라우토 데포미티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을 패스 플라누스라고 한다. 자, 플라누스는 서브 타자 조인트에서의 과도한 프로네이션으로 인해서 플란타 파시아는 하이퍼 익스텐션이 돼서 이 후족부에 대한 에버전 자세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변형을 발뿐만 아니라 이 로어 이스트로미티, 이 펠빅에 대한 변형과 이 어퍼 이스트로미티까지 변형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만 이 족부 이양만으로도 되게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이 현재 파트에서는 앵클과 풋에 중점을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탈로크랄 조인트의 움직임과 인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로크랄 조인트 외측에는 안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 그리고 칼케니오 피불라 리가멘트, 그리고 포스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가 있고 이 관절 외측의 인대들은 뼈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측에 있는 델토이드 리가멘트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측에 있는 이 안테리오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는 이 플란타 플렉션과 인버전이 동반됐을 때 가장 손상이 되게 되고 따라서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염자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칼케니오 피불라 리가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FL은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이 더 과하게 일어날 때, 즉 염자가 심할 때 ATF, 이 안테리오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가 같이 단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처음에는 ATF와 칼케니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같이 동반이 돼서 통증이 있다가 이 수일이 흐른 뒤에 ATF가 통증은 괜찮아지고 이 칼케니오 피불라 리가멘트에서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위치에 따라서 안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인지 이 칼케니오 피불라 리가멘트인지 이 포스테리어
피불라 리가멘트인지 이 통증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버전과 에버전의 운동 범위를 좀 살펴보면 이 중립 위치에서 에버전은 10도, 그리고 인버전은 20도. 따라서 인버전에 대한 움직임이 에버전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